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바닥이 아직 더럽네요. 제대로 청소하는 법을 모르세요? 마이클 토마스는 일부러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 동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상사인 것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어조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복도를 청소하던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레를 밀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에는 정맥이 돋보였고 염색되지 않은 흰 머리카락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늙은 청소부는 마이클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더 숙였을 뿐입니다. 그도 청각 장애인인 것 같아요. 마이클은 눈을 굴리며 동료들을 비웃었습니다. 일부는 어색한 미소로 대답했고 일부는 모른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마음속에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우월감을 과시하는 스릴을 느꼈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마이클 토마스는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선배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명문 대학을 겨우 졸업했지만 상위권 학생은 아니었고 처음에 원하던 경력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인상적인 이력서를 가진 동료들 사이에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그는 더욱 오만하게 행동했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공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마이클은 다시 그 늙은 청소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이 노인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납세자 돈만 낭비하고 있어요. 마이클이 맥주를 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회보장, 메디케어에 대해 세금을 내고 그들은 무엇을 하나요? 그들은 바닥 하나 제대로 청소하지도 못해요. 주변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편한 웃음이었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끝에 앉은 스콧은 찡그렸습니다. 자, 마이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른들을 존중해야 해요. 오, 제발요, 스콧. 거기에는 존중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마이클은 망설임 없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허공을 찔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어색해졌고 술자리는 일찍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마이클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뉴욕의 밤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고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주말, 마이클은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 있을 때 간신히 할 수 있었던 필수 방문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마이클, 이거 좀 봐. 앨범을 열면서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 앞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오래된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사진이었죠. 마이클은 차가운 표정으로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빠, 베트남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거예요? 전에 다 들었어요. 아니요, 오늘은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마이클은 관심이 없었지만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이었어요. 22살이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깊이를 느꼈습니다. 우리 부대는 정글에서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사방에서 총성이 울리고 폭발이. 아버지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과거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수류탄이 바로 눈앞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밀어내고 제자리로 뛰어들었어요. 폭발이 일어났고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피가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의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얼굴도 제대로 볼 기회도 없었고 감사할 기회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건 그의 이름이 한국계 미국인 군인 제임스 킴이라는 것 뿐이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여기 없었을 거예요, 마이클.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약점을 보았습니다. 항상 강했던 아버지가 과거의 기억 앞에서 연약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그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아직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아버지의 말씀은 거실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이클은 갑자기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 덕분에 자신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아빠. 이름 확실해요? 제임스 킴? 네, 절대 잊지 못할 이름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클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는 김이라는 성을 가진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마이클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익숙한 광경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한 노인 청소부가 조용히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평소와는 다른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등, 하얀 머리카락. 왠지 모르게 마이클은 이 광경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조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무관심만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맞나요? 하지만 마이클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복도를 걷기 시작하자 마이클은 갑자기 용기를 잃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마이클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와 늙은 청소부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확실히 그 노인이 아니야. 퇴근 후 마이클은 회사 근처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혼자 술을 마시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맥주 2병을 비우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술집을 나서던 중 건물 앞에서 한 노인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회사 청소부였습니다. 마이클은 멈춰서서 노인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이 쓰레기 봉투를 묶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셔츠 칼라 사이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속 물체였습니다. 마이클은 불안정한 발걸음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개 태그였습니다. 낡은 군용개 태그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스 킴. 마이클의 술 취한 마음이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그는 개 꼬리표를 손에 꼭 쥐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쓰러진 개 꼬리표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마이클은 맥주 냄새가 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여전히 조롱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이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 태그를 돌려받고 싶다는 침묵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개 태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임스 김이라는 이름과 그 아래 새겨진 군번. 베트남 전쟁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베트남에 계셨나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클은 개 꼬리표를 돌려주었습니다. 노인은 개 꼬리표를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목에 걸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베트남에 계셨어요. 마이클의 말에 노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이클에게로 향했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그를 아세요? 노인의 표정이 잠시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곳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은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아니오라고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마이클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열광적이었나요? 하지만 이름과 베트남 전쟁,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았습니다. 폐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마이클이 중얼거렸다. 그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이 그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몇 년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쉰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셨죠? 마이클은 놀랐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나요? 네,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그는 제25보병 사단에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마이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후 갑자기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겠어요. 그는 쓰레기통을 재빨리 치우고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마이클은 그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노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반응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그의 반응은 마이클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찾기 위해 건물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청소부 사무실로 가서 물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킴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청소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라고 매니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보안실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퇴근할 시간이 되자 마이클은 회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인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마침내 포기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그 한국계 미국인 군인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임스 킴.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지금 그에 대해 묻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를 만난 것 같아요.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진심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찾아야 해요. 저는 평생 그를 찾아왔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아빠. 약속할게요. 다음 날 마이클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지 참전용사 사무실로 가서 베트남 참전용사의 기록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실망한 마이클은 그날 오후 다시 사무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소부가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사무실 뒷문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마이클이 외쳤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걸었습니다. 마이클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제발, 할 말이 있어요. 그 남자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앉았습니다. 마이클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로버트 토마스는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있어요. 마이클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신이 베트남에서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어요. 그냥 만나러 가도 될까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안 되나요? 어떤 것들은 과거에 남겨진 것이 더 좋습니다. 마이클은 노인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말 제임스 킴이었나요? 마이클은 김 선생님, 만나고 싶지 않다면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아마 예전과 다르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마이클은 노인의 모호한 대답에 좌절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나요? 아니면 구하지 않았나요? 노인의 시선은 마이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네, 마침내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이클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노인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사람. 그럼 왜 그를 만나지 않겠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얼굴 위로 넘겼습니다. 두려워서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실망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영웅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인은 낡은 옷과 주름진 손을 가리켰습니다. 아무도 아닌 청소부입니다. 마이클은 노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이 노인은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세요. 라고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감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만의 문제야. 내가 된 것에 대해서. 마이클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왜 이 노인이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마이클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 번만요. 그리고 원한다면 다시는 우리를 볼 필요가 없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안 돼요. 일요일이에요. 정오에 여기서 만나요. 마이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제발 저를 제임스라고 불러주세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제임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이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버스에 탔습니다. 마이클은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엇갈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쁨, 후회, 부끄러움. 마이클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찾았어요. 제임스 킴.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전화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있어요, 아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이 메어졌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 건물의 청소부입니다.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이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아, 내가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구나. 마이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아빠. 알아요. 다음 날 마이클은 남다른 정신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제임스를 찾기 위해 건물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제임스를 발견한 마이클은 망설임 없이 제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기씨. 제 말은 제임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깜짝 놀라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마이클이 자신을 맞이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임스는 잠시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용서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제임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이 본 최초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이클은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요일 정오에 마이클은 합의된 장소에서 제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가지고 있었고 제임스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그를 관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대감, 긴장감, 약간의 두려움. 그는 이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 15시, 12시, 30시. 마이클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마음을 바꿨나요? 그가 오지 않기로 결정했나요? 마이클은 휴대폰을 꺼내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임스가 어느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12시 45분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제임스는 내렸습니다. 그는 마이클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깔끔한 셔츠, 낡았지만 깔끔한 재킷, 신발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버스가 지연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와주셔서 기뻐요. 그들은 마이클의 차에 탔습니다. 제임스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이 넘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50년. 거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아버지는 그를 찾고 있었고 제임스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아버지는 당신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명한 시야에 숨어 있었어요. 마이클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임스는 왜 숨어 있었나요? 왜 아버지를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30분 후, 그들은 마이클의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의 조용한 주거 지역에 있는 깔끔한 2층 집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차를 세우자 제임스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마이클이 제임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시선은 즉시 제임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제임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버트.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50년이 흘렀습니다. 로버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앞으로 나서서 제임스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로버트가 흐느꼈습니다. 제임스는 천천히 손을 뻗어 로버트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마이클은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마침내 포옹을 끊었습니다. 로버트는 제임스의 어깨를 잡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 수잔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버트는 제 아내 수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김 선생님. 수잔이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임스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은 제 것입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제임스는 종이봉투를 꺼내 로버트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오랫동안 간직해왔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날이 기억나요. 로버트가 속삭였습니다. 매복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어렸어요. 그리고 어리석어요. 로버트가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임스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저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임스? 제7장. 제임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제임스는 마침내 부상에서 회복한 후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민간인 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시 일어설 때쯤이면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로버트는 충격에 빠진 제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제임스. 당신은 영웅이었어요. 제임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들은 결국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지 않아요, 로버트. 마이클은 제임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 노인이 겪은 고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부상, 그 후에 암울한 시기. 몇 년 후 마침내 안정적인 직장과 살 곳을 얻었을 때 당신을 찾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제임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나아갔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했어요. 아마도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로버트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제임스, 제 아들 이름을 당신 이름에서 따왔어요. 마이클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로버트는 마이클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간 이름, 제임스.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마이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제임스 토마스. 그는 항상 자신의 중간 이름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전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나이가 들었을 때를 말하고 싶었어요. 라고 로버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순간은 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임스는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겪은 삶의 사건들과 그들이 겪은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이클은 제임스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인생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희생, 고통, 회복의 이야기. 마이클은 자신이 사람들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판단했는지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녁에 수자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 찬 식사를 즐겼습니다. 마이클이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로버트는 오래된 앨범을 더 많이 꺼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보며 회상했습니다. 제임스는 로버트의 가족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임스는 로버트, 당신은 아름다운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임스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아니요, 로버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제임스. 항상 그랬어요.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아버지와 제임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임스에게 보여준 모든 무례함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얕았을까요? 제임스, 마침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만하고 무례했어요. 제임스는 마이클을 막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입니다. 거기에 두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변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제임스는 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돌아와야 해요. 로버트가 제임스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다음 일요일이요.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이요. 이제 가족이 되었군요, 제임스. 제임스의 눈은 다시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평소처럼 바닥을 닦는 제임스를 발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임스. 마이클이 그를 밝게 맞이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그들의 만남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마이클. 마이클은 잠시 서서 제임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어제 만난 이야기와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습니다. 동료들은 지나가는 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늙은 청소부를 무시하던 마이클이 이제는 친절한 태도로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중요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의 동료들은 마이클을 사무실 근처의 술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술을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늙은 청소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오늘 아침에 당신이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남자가 베트남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진지해요. 그는 베트남에서 온 자신의 이야기, 아버지의 죽음 직전, 제임스가 아버지를 구해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이클이 끝났을 때 바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동안 그는 우리 건물에서 일해왔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직업, 옷,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동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도 제임스를 무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집 문이 열리고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퇴근 후 이곳에 와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있던 마이클과 동료들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마이클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임스에게 다가가 테이블로 초대했습니다. 제임스, 우리랑 같이 갈래요? 제임스는 놀란 듯 보였지만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이클의 테이블로 와서 앉았습니다. 마이클이 일어나 제임스를 모두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킴입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의 참전 용사이자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제임스에게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90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제스처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술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어요. 마이클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을 빚졌어요. 제임스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은 감동으로 반짝였습니다. 술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제임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이 회사에서 제임스를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임스를 그냥 청소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임스를 존경받는 어른이자 전쟁 영웅으로 대했습니다. 마이클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모나 직업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특히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마이클은 제임스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공백을 메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버트와 제임스의 우정은 다시 꽃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마이클은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이클은 직장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승진은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이클은 로버트와 제임스에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기 위해 갔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들아,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우리와 함께 이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집은 너희 엄마와 나만 살기에는 너무 커요. 제임스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야, 로버트.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가족이에요, 제임스. 항상 그랬어요.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있게 새로운 도전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임스에게서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 빠르고 너무 늦기 전까지는 그들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너무 느립니다. 그의 영웅은 제가 매일 걸어다니는 복도에 있었고 거의 너무 늦기 전까지는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임스는 마이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나를 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웠고 그 실수들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의 영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제임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고통과 외로움 끝에 마침내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자신이 그 여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이클은 그날의 교훈을 평생 함께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존중과 이해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